기억을 잊는 자. 일부 망각의 장막. 1화. 망각의 시작 제1조각. 2029년 서울역사교육청 기획연구실. 내 이름은 이도현. 한때는 역사를 사랑한 강사였고 지금은 교육청 산하역사교과서 감수팀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스스로를 역사교육자라 부르지 않는다. 내가 다루는 것은 기록이 아니라 허가된 기억일 뿐이다. 누군가는 말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편집하는 교과서는 누구의 승리를 반영하고 있을까? 회의실 벽면을 가득 채운 세계지도 앞에서 팀장은 효율과 합의만을 되풀이한다. 그 단단한 단어들 사이에는 우리가 지워버릴 수많은 이름과 숨결이 납작하게 눌려 있었다. 아침 회람 문건의 제목은 단 3글자였다. 고조선 삭제 최종 확정안. 행정 문장들은 차갑고 건조했다. 동북아 역사 갈등 해소를 위한 국제협약 이행 조치. 단 한 줄이 2000년 역사를 삭제했다. 내 책상 위 시안 속 고조선 단원이 순식간에 금기물이 되었다. 장군의 이름을 강의에서 꺼내는 순간 나는 교육자가 아닌 위반자가 된다. 새파란 형광펜으로 그 단원을 통째로 지워야 한다는 표시가 내려오는 순간 심장은 건조한 팩스 소리처럼 삐걱거렸다. 모니터를 끄고 멍하니 앉았다. 옆자리 후배 미지는 선배 점심에 비빔면 어때요? 라며 태연히 웃었다. 그녀는 새 지침에 따라 단축키 하나로 고조선 영역을 회색 음영으로 덮었다. 그 커서를 바라보며 나는 숨이 막혔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부끄러움이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 되었을까? 대학 시절 연구실 뒷벽 고조선 유물 흑백 사진 앞에서 지도 교수님이 속삭였다. 도연아, 언젠가는 진실이 지워질 수도 있어. 하지만 기억은 남는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것을 꺼낼 거야. 그 말이 오랜 벽화처럼 마음속에 붙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앞에 책장을 세우고 그 위에 성과표와 통계 그래프를 차곡차곡 올려놓았다. 수능은 생존의 기술이었으니까. 지금까지는. 점심시간. 나는 미진의 권유를 뿌리치고 굳이 먼 골목까지 걸어나갔다. 특유의 기름 냄새가 배인 노포들을 지나 헌책방 거리로 들어서자 먼지와 잉크, 햇볕에 바랜 종이 냄새가 동시에 몰려왔다. 인터넷에는 없는 것들이 그곳에 숨어 있었다. 유리창 밖에서 볼 때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던 책더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대한 숲처럼 느껴졌다. 어깨에 내려앉은 먼지는 가벼웠지만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는 묵직했다. 나는 구석 진열대를 살피다 제목 없는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다. 누렇게 변한 종이, 너덜거리는 책등. 마치 버려진 일기장 같았다. 책을 펼치는 순간 노란 종이 쪽지가 툭 떨어졌다. 기억을 잊는 자를 찾아라. 이름을 잃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처음엔 낙서인 줄 알았다. 그러나 종이를 집어들자 손끝이 저렸다. 그 필체는 낯설지만 이상하게 친숙했다. 머릿속 어딘가가 울리며 오래전 듣지 못한 언어가 깨어나는 기분. 이상하게도 아무도 안 사가요. 책방 주인이 느긋하게 말했다. 마치 당신을 기다렸다는 듯 계속 그 자리에 있더군요. 나는 이유도 묻지 않고 책값을 치렀다. 서랍에서 낡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딸깍딸깍 소리가 심장박동과 이상하게 맞아떨어졌다. 밤이 깊었다. 자취방 창문 밖 고층 빌딩 유리벽엔 도시의 불빛이 얇은 줄처럼 흘러내렸다. 탁자 위에 낡은 책을 올려두고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먼지 냄새와 함께 낯선 문양들이 튀어나왔다. 문장들은 정제되어 있지 않았다. 따로 떨어진 파편들이었고 어떤 페이지는 문자조차 없고 구불구불한 선만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도 글귀들이 내 안에서 저절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무극생태극, 태극생양이, 양이반삼, 삼생만물.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천부경의 첫머리가 뇌리에 떠올랐고 돌연 잊힌 발음이 혀끝에서 맴돌았다. 그 울림이 가슴에서 두드려 퍼지자 책장 넘어가던 시계 초침이 잠시 멈춘 듯 느껴졌다. 우리가 정말 잊고 있는 건 무엇일까? 망각은 기억을 잃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포기하는 행위다. 그리고 나는 지금 막 그 망각의 가장자리를 넘어섰다. 며칠이 흘렀다. 고조선 삭제 기자회견장. 커튼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자 습한 조명 냄새가 얼굴에 와 닿았다. 앞으로 나란히 선 관료들의 얼굴은 회색조였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들은 하얗게 질렸다가 금세 굳어졌다. 문화부 차관은 국제사회 신뢰와 화합을 반복했다. 질문보다 하품이 많았고 기자들은 태블릿으로 주가 그래프만 넘겼다. 연단 아래에서 나는 녹음 버튼을 누른 채
삭제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세고 있었다. 14번. 15번째를 기다리는데 내 시선이 문 밖에 서 있던 노인에게 가닿았다. 그의 눈동자는 오래된 나무결 같았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노인은 망설임 없이 다가왔다. 노인의 손은 찢어진 종이처럼 거칠었지만 눈빛은 담담했다. 기억은 물처럼 길을 찾는다. 그가 내 손에 쥐어준 갈색 봉투는 뜻밖의 따뜻했다. 봉투 안에는 얼룩진 지도 조각이 들어있었다. 희미한 붉은 글씨. 첨부의 문이 열릴 때 잃어버린 이름이 깨어난다. 심장이 울렸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스마트폰 플래시를 지도 조각에 비췄다. 보이지 않던 선이 떠올랐다. 별자리처럼 흩어진 점과 선이 천천히 하나로 이어졌다. 그 중앙에는 작은 붉은 원이 있었다. 7별이 일렬로 서는 밤 봉인의 돌이 열린다. 그 순간 어린 시절 아버지가 알려주던 북두칠성 이야기가 번개처럼 스쳤다. 저기 끝자락 숨은 별이 있다. 그 별은 우리 이름을 기억해준단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의 유품 중에서 낙수장을 정리하다가 고대 문자로 새겨진 동판을 본 적이 있다. 그때는 알 수 없는 낙서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떠올려보니 동판에 새겨진 문양이 눈앞 지도와 닮아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자취방 탁자 위에 촛불 하나를 올려두었다. 촛불 앞에 낡은 책과 지도 조각 그리고 빈 노트를 차곡차곡 펼쳤다. 방 안은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조차 멈춘 듯 고요했다. 나는 노트 첫 장에 단 한 문장을 적었다. 나는 잊힌 이름을 다시 부르기로 한다. 펜 끝이 종이를 누르는 동안 손등에 소름이 돋았다. 잉크가 번져가던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불명. 화면에는 단 3글자만이 붉은 광택으로 번쩍였다. 환영. 나는 몸을 일으켜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낡은 책, 지도 조각, 노트, 그리고 오래전 교수님이 선물해준 만년필을 담았다. 창문을 열자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밀려들었다. 멀리 철교를 건너는 화물열차의 기저음이 들렸다. 그 소리는 어둠 속에서 길을 여는 망치 소리처럼 단단했다. 몇 시간 뒤 나는 서울역 대합실 금속 의자에 앉아 있었다. 새벽 4시 18분 첫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였다. 전광판 속 흰 글자들이 또각또각 바뀌며 행선지를 알렸다. 어느 열차는 동해로, 어느 열차는 남쪽 항구 도시로 향한다고 했다. 그러나 내가 탈 열차의 목적지는 단지 북방선 시험 운행이라 적혀 있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밤이 옅어지고 있었다. 검붉은 하늘 아래 조그만 별 하나가 창틀 위에 걸려 있었다. 그 별빛은 도심의 네온에 눌리면서도 끝내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봉투 속 지도 조각을 꺼내 그 별자리와 겹쳐보았다. 직감은 끈질기게 한 방향을 가리켰다.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는 느리게 움직였다. 나는 손잡이를 꽉 쥔 채 숨을 골랐다. 지금 발을 떼지 못하면 다시는 나아가지 못할 것만 같았다. 전동차의 헤드라이트가 터널을 비추며 들어올 때 심장이 한번 세차게 요동쳤다. 기차 문이 열리자 따뜻한 바람과 함께 텅 빈 객실의 공기가 흘러나왔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가방을 품에 안았다. 열차가 출발하자 철로 위 철판과 차림이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인 비트처럼 귓속을 두드렸다. 창밖 불빛들이 뒤로 흘러가며 가느다란 선이 되었다. 차내 방송이 나직하게 흘렀다. 본 열차는 시운전 관계로 목적지 도착 시간이 유동적입니다. 안내 멘트 뒤에 짧은 정적이 이어졌고 나는 그 빈틈에 속삭였다. 괜찮아. 어차피 내가 가는 길도 시운전이니까. 노트 2번째 페이지를 펴고 나는 또 한 줄을 적었다. 기억은 물처럼 길을 찾는다. 나는 그 길의 이름이 되려 한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창문에 빗방울이 맺혔다. 장마철에도 이르지 않았건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는 열차의 굉음과 겹쳐 잠시 폭풍 같은 합창을 이루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이 모든 정황이 거대한 서곡이라도 되는 듯 가슴 속에서 북소리가 울렸다. 나는 단순히 교과서를 감수하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기억의 전쟁의 첫 번째 병사다. 그리고 망각의 시대가 막 끝나려 한다.